저는 강지연, 서울 강남의 지연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그래픽 디자이너다. 결혼한 지 5해, 남편 김동욱은 중소기업의 영업부장으로 명목상 가정을 꾸려가는 듯 보이지만 회사 운영 자금은 거의 제 스튜디오 수익에서 나온 게 사실이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집안일 하나도 손대지 않고 온종일 틱톡을 보며 이웃말에 휘둘리며 살고, 시동생 김민주는 대학 졸업 후도 직장을 안 찾고 가족의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는 게 일상이다. 시동생 김민수는 유학을 위해 매학기 제가 보내는 비용으로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한 번도 고마워라는 말은 못 들어봤다. 토요일 아침 7시, 햇살이 베란다를 가득 채웠지만 집안은 쓸쓸하게 텅 비어 있다. 동욱의 베드는 이미 차갑고 시어머니 방문은 열려 있는데 이불도 개어져 있다. 나는 커피를 타며 동욱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 번호는 현재 통화 불가능합니다라는 안내음만 반복된다. 어제 저녁 그는 내일 출장이 있어 아침 일찍 출발한다고 말했는데 시어머니와 민주까지 함께 출장하는 건 처음이었다. 나는 수도꼭지에 물을 돌려 어제 저녁 설거지한 접시를 다시 한번 닦아보는 대신 시어머니가 가장 자주 쓰는 틱톡 앱을 열었다. 추천 목록 맨 위에 민주의 새 영상이 떴다. 배경은 도쿄 은조의 밤거리, 네온 불빛이 눈부시게 반사된다. 오빠가 새언니랑 가족 여행 너무 행복해. 라는 글자가 화면에 뜨는 순간 나의 손이 갑자기 떨렸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 동욱이 젊은 여자 한 명의 허리를 꽉 안고 웃고 있는 모습이 나왔고 그 옆에서 시어머니가 그 여자에게 하이엔드 디저트 박스를 건네며 친절하게 웃고 있었다. 여자의 얼굴은 동욱이 직접 뽑은 신입사원으로 지난 달 회식 때 나를 피하며 그와 속삭이던 사람이었다.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갑자기 시끄러워졌다. 나는 접시를 놓고 거실로 걸어갔는데 발이 마치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차갑다. 지난 6달 동안 이들은 나를 피해 속삭이는 모습, 동욱이 갑자기 자근이 잦아진 것, 시어머니가 나의 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보는 행동, 이 모든 게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나는 단순히 남편에게 배신당한 게 아니라 이 집의 모든 사람이 함께 나를 속이고 배신한 것이다. 그들은 나의 돈으로 살고 나의 노력을 이용하며 마침내 나를 버리고 새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울지 않았고 분노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맑아졌다. 거실 벽장 뒤에 숨겨진 금고를 열었는데 안에는 박순자, 김동욱, 김민주, 김민수 각자 이름이 적힌 신용카드 부가카드가 두꺼운 더미로 쌓여 있었다. 이 카드들은 모두 제 계좌를 담보로 발급했고 가족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게 했지만 실제로는 민주의 명품 구매비, 민수의 유학비용, 심지어 동욱이 그 여자에게 선물한 디올 가방값까지 모두 이 카드로 지불됐다. 지난 5해 동안 제 스튜디오의 순이익 70%가 이 가족에게 흘러갔고 그 대가로는 오직 착한 며느리, 능력 있는 아내라는 헛된 칭호뿐이었다. 금고 안에는 각 카드의 보증계약서와 매달 받는 청구서, 복사본도 함께 넣어뒀다. 나는 이것들을 꺼내 상온에 내려놓은 뒤 스마트폰을 꺼내 스튜디오의 재무총감인 이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3번 만에 연결됐다. 이 총감,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어? 제가 제공한 모든 가족 부가카드 사용 내역을 30분 안에 정리해줘. 특히 지난주부터 해외 사용 내역을 중점적으로 추적해. 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이수진이 오랜 시간 함께 일했기에 그 속의 결연함을 알았는지 겨우 알겠습니다, 대표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나는 민주의 틱톡 영상을 다운로드한 뒤 앨범 속 가장 안쪽 폴더에 저장했다. 도쿄의 밤은 아직 깊지만 서울의 나는 이미 복수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이수진의 메시지는 28분 만에 들어왔다. 스프레드시트 파일 하나와 음성 메시지 3개가 함께 날아왔는데 나는 거실 카페 테이블에 앉아 내용을 확인했다. 대표님,
부가카드 총 6장의 사용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김동욱 씨의 카드로 도쿄 항공 왕실석 예약비 4인분, 그리고 리조트 호텔 5박 예약비가 청구됐어요. 그 뒤로 김민주 씨 카드로 가네시마 식당 예약금, 박순자 씨 카드로 명품 매장에서 선결제한 가방 비용도 나왔습니다. 나의 손가락은 스프레드 시트의 숫자를 따라 움직였다. 총 금액은 200만 원이 넘었다. 가장 문제는 동욱이 제 비즈니스 플래티넘 카드를 사용했다는 점. D카드는 스튜디오의 업무용으로 발급했고 개인 사용을 엄격히 금지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직무상 부정행위이자 재산 유용에 해당했다. 이 총감, 이 모든 내역을 PDF로 변환해주고 각 거래와 관련된 영수증 사본도 최대한 모아줘. 그리고 우리가 맡은 법률사무소의 이종호 변호사에게 바로 전송해. 알겠습니다, 대표님. 10분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이수진의 답변은 늘 이렇게 믿을 만했다. 나는 이종호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이 변호사, 김동욱과 그 가족이 저의 업무용 카드로 개인 여행을 떠났어. 관련 증거는 이수진이 보내고 있을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건 첫째는 이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위한 법적 준비, 둘째는 이혼 소송 시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받는 거죠. 이 변호사는 스튜디오의 법률 고문으로 지난번 경쟁사의 침해 소송에서 제게 큰 도움을 줬다. 강 대표님, 안심하세요. 증거가 확실하다면 부당이득 반환은 물론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즉시 증거 인증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번호는 카드 발급 은행의 리스크 관리 센터였다. 전화 연결이 되자 나는 준비한 대본을 차분히 말했다. 저는 강지연, 계좌번호는 12XXXXXXXX입니다. 제가 발급한 부가카드 6장과 주카드의 해외 사용 내역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도쿄에서 발생한 거래는 저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고 특히 업무용 카드가 개인 여행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모든 카드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관련 거래는 비정상 거래로 처리해주세요. 은행 직원의 경계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강 고객님, 확인해보니 해당 카드는 현재 도쿄에서 활발히 사용 중입니다. 즉시 중지하시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책임집니다. 이는 카드 도용 의심 사례로 보고하셔도 좋습니다. 모든 법적 책임은 저가 지겠습니다. 나의 단호함이 통했는지 직원은 금방 알겠습니다. 모든 카드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주카드의 해외 결제 기능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습니다. 확인 메시지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때 도쿄의 럭셔리 백화점에서 박순자는 미소를 띤 채 카운터에 루이비통 한정판 핸드백을 내려놓았다. 이걸로 할게. 민주아도 하나 고르렴. 김민주는 이미 2개의 가방을 안고 있었고 그 옆에는 동욱이 새로 만난 신입사원 정하은을 데리고 있었다. 하은은 수줍은 척 웃으며 어머님, 너무 비싼데? 라고 말했지만 눈은 가방에 떼지 않았다. 동욱은 하은의 어깨를 치며 말했다. 괜찮아. 너의 예쁜 모습에 어울리는 거니까. 다 내가 살게. 박순자는 자신의 부가카드를 카드 리더기에 대고 기다렸다. 하지만 기기에서 삐빅하는 경고음이 나오고 죄송하지만 카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라는 일본 직원의 영어가 들렸다. 뭐라고? 잘 못 넣었어? 박순자는 다시 카드를 대봤지만 결과는 같다. 동욱이 성급하게 자신의 카드를 내밀었다. 아무리 좋은 카드라도 일본 기기랑 안 맞는 경우가 있어? 내 카드로 할게. 하지만 그의 카드도 똑같이 거절됐다. 민주가 급해져 자신의 카드, 심지어 미국에 있는 민수를 대신해 관리하는 카드까지 꺼냈지만 모든 카드가 사용 불가라는 메시지를 띄웠다. 그때 동욱의 휴대폰이 울렸는데 화면에는 호텔 프론트 데스크라는 표시가 있었다.
동욱은 백화점 카운터 앞에서 긴장하게 전화를 받았다. 호텔 직원의 급한 일본어가 들려오지만 핵심은 영어로 섞여 전해졌다. 에마어. 김. Your credit cards have all been deactivated. You must settle the outstanding bill immediately, which amounts to 2 million yen. If not, we will have to remove your belongings from the room within an hour. 동욱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잘 못 말씀하시는 거죠? 제 카드는 잘 되고 있었어요. 그의 소리가 커지자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모였다. 박순자는 급히 동욱의 팔을 잡았다. 뭐야, 뭐라고 하니? 호텔에서 뭐라 그래? 카드가 모두 통하지 않아 미납금 120만 엔을 즉시 내라고 해. 안 그러면 짐을 치워준다고. 동욱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하은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오빠, 이제 어떡해요? 라고 묻자 동욱은 갑자기 화를 냈다. 뭘 어떡해. 지연이 저런 짓을 했을 거야. 그는 갈급히 나의 번호를 누르지만 아까부터 내 폰은 방해금지 모드였다. 나는 이종호 변호사와 함께 스튜디오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스프레드시트와 법적 문서가 가득 놓여 있다. 강 대표님, 김동욱 씨가 스튜디오 계좌에서 지난 2년간 500만 원씩 매달 인출한 기록이 있는데 이는 명백히 개인 사용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부당이득으로 포함시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펜으로 문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나는 그곳에 서명을 했다. 그럼 이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재산 동결 신청도 시작해주세요. 그들이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해둬야 해. 이수진이 들고 파일을 들어왔다. 대표님, 호텔 그룹 본사에서 회신이 왔어요. 김동욱 씨가 예약한 리조트는 이미 예약을 취소했고 미리 지불한 금액도 환불 처리 중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전화가 왔는데 김 가족이 카드 사용 불능으로 혼란스러워하고 계시다고 해요. 나는 미소를 짓지 않았다. 그들의 비행기 표는 언제인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편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한국에 돌아올 돈도 없게 만들어주자. 이수진, 동욱의 개인 계좌 정보를 확인해봐. 만약 저의 돈으로 입금된 기록이 있다면 즉시 법적 절차를 통해 돌려받아. 동욱은 백화점에서 울분을 토해냈다. 이런 개념 없는 녀석. 그는 가방을 바닥에 내리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했다. 박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쩌죠. 동욱아? 호텔도 쫓겨나고 돈도 없는데 지연이 저런 걸 할 줄은 몰랐어. 그녀는 언제나 순순히 따라줬잖아. 김민주는 스마트폰을 쳐다보며 오빠, 강지연 언니가 틱톡을 안 보는 걸까? 우리 영상 아직 안 지웠어. 동욱은 민주의 휴대폰을 빼앗아 보고 소리쳤다. 이런 거 왜 올렸어? 지금 지워. 그때 나의 폰이 방해금지 모드를 해제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알림이 쏟아졌고 가장 최근에는 동욱의 통화 요청이 왔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강지연, 너 이게 뭐 하고 있냐? 동욱의 외침이 귀를 아프게 했다. 나는 회의실 창밖을 보며 차분히 말했다. 도쿄 날씨는 어때? 은조의 불빛은 예뻤어? 너 때문에 우리는 카드도 못 쓰고 호텔에서 쫓겨나려 해. 너 지금 당장 카드 사용을 복구해. 복구. 왜? 나의 질문에 동욱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박순자가 전화를 빼앗아 울며 소리쳤다. 지연아, 우리가 잘못했어. 그런 영상은 민주가 장난으로 올린 거야? 하은이는 그냥 동욱의 직원일 뿐이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너 그러면 안 돼. 가족. 나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어머님, 제가 매달 보내는 생활비로 하은이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는 가족이요? 제 업무용 카드로 너희 가족이 여행하는 가족이요? 그건 임시방편이었어. 임시방편이라면 이제 그 방편을 접어야 할 시간이 왔어.
호텔 비용은 직접 내시고 비행기 표도 새로 사세요. 제가 더 이상 돕지는 않을 거예요. 전화에서 동욱의 욕설이 들렸다. 강지연, 너 이렇게 할 거면 후회할 거야. 나는 너의 스튜디오에도 투자했어. 투자. 동욱아, 너가 스튜디오에 넣은 돈은 300만 원도 안 됐어. 하지만 너가 빼간 돈은 그의 10배 이상이야. 이종호 변호사가 곧 너에게 법무사 서한을 보낼 거야. 기다려봐. 나는 전화를 끊고 동욱과 박순자, 김민주, 심지어 미국에 있는 김민수의 번호까지 모두 차단했다. 이종호 변호사는 대표님, 다음 단계는 재산조사와 이혼 청구서 작성입니다. 언제 시작하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당장. 이종호 변호사는 노트북 화면을 나에게 돌렸다. 강 대표님, 김민수 씨의 미국 계좌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매달 800만 원씩 입금되는 건 모두 대표님의 카드로 지불한 것이 맞지만 그 돈으로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중고 페라리를 샀습니다. 차량 등록증에는 김민수 씨의 이름이 적혀 있고 구매 금액은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쳐다봤다. 붉은색 스포츠카 앞에서 김민수가 웃고 찍은 사진이 SNS에 올라 있었는데 게시물에는 부모님의 응원으로 사는 첫 차 라고 적혀 있었다. 나의 손이 카페 마그컵을 단단히 쥐었다. 이것도 부당이득 청구 목록에 추가해. 그리고 차량 매각 명령도 준비해둬. 이수진이 추가 파일을 내놓았다. 대표님, 김민주 씨가 지난 1년간 가구 구매 명목으로 300만 원씩 3번 인출했는데 실제로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비용이었어요. 이는 명백한 거짓 증빙입니다. 파일 속에는 성형외과 영수증과 카드 결제 내역이 함께 있었다. 나는 웃음을 참았다. 이 가족은 정말 모든 걸 제대로 기록해주네. 이수진, 이 모든 증거를 하나의 파일로 정리하고 각 항목마다 법적 근거와 함께 표시해. 나중에 법정에서 제시할 거야? 알겠습니다, 대표님. 내일 오전까지 완성하겠습니다. 도쿄의 한국인 식당에서 박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한국 주부 모습의 여자에게 애원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카드가 갑자기 통하지 않아서 비행기 표도 못 사고. 여자는 동욱과 민주, 그리고 이미 표정이 차가워진 정하은을 쳐다본 뒤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보셨어요? 대사관에서는 긴급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동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연락했는데 현금 지원은 안 해준다고. 비행기 표 비용은 직접 내야 한다는 거죠. 정하은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났다. 오빠, 저는 이제 갈게요. 제가 할 일이 생겼어. 동욱은 놀란 채 그녀의 팔을 잡았다. 하은아, 너 지금 어디가? 우리는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 그런 건 할 수 없어요. 오빠가 약속했던 것과 다르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다. 고급 호텔과 명품은 다 없고 이제 빚만 남았어. 저는 이런 걸 원하지 않았어. 하은은 가방을 매문서 카드 불꽃의 연기가 식을 무렵 이종호 변호사가 나의 집 앞에 왔다. 대표님, 내일 법정 신문 준비가 모두 끝났어요. 김동욱 측은 성격 증언인으로 시어머니와 김민주를 출석시킬 거라고 해요. 그는 테이블 위에 증거 파일을 펼쳤다. 이 부분은 카드 사용 내역과 은행 영수증이 일치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김동욱이 업무 시간에 정하은 씨와 만난 근거입니다. 심판님께 중점적으로 제시할 거예요. 나는 파일을 넘기며 그들의 성격 증언은 어떤 내용일지 알아? 라고 묻었다. 아마 강 대표님은 집안일을 안 하고 직장에만 집중하다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는 식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대표님의 스튜디오 운영과 함께 가사도 처리했던 증거를 준비했어요. 이수진이 모은 증거에는 나의 가사 청소비 영수증, 식료품 구매 기록, 그리고 스튜디오 회의 시간과 겹치지 않는 가사 처리 일지가 있었다.
이 일지는 매일 기록한 거예요. 대표님께서 아침 5시에 일어나 가사를 하고 9시부터 스튜디오에 나가셨어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겸손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신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제 돈을 당연히하게 사용했다는 마인드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들의 탐욕이 이혼의 원인이라는 걸 명확히 해야 해. 김가족은 그날 저녁 친척의 아파트에서 긴장한 회의를 하고 있었다. 내일 신문에서 지연을 공격해야 해. 그녀가 너무 독하게 행동했다는 걸 증명해야 해. 박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는 지연이 유산한 뒤부터 성격이 변했다고 할게. 심판님도 가정 문제를 이해할 거야. 김민주는 울며 나는 언니가 명품을 사주지 않아서 화를 냈다는 걸 말할게. 그래야 우리가 불쌍하게 보일 거예요. 동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저는 스튜디오 초창기 때 도움을 줬다는 걸 강조할 거. 그녀가 혼자 스튜디오를 키운 게 아니야. 하지만 그들은 잊고 있었다. 동욱이 도움이라고 한 건 단지 사무실을 구경하며 커피를 마시는 정도였을 뿐이다. 신문 당일 법원 로비는 기자들로 붐볐다. 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이종호 변호사와 함께 들어갔을 때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했다. 김동욱 측은 박순자와 김민주가 동욱을 안고 울는 모습을 보이려 했지만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그들의 연기를 무력화했다. 심판이 들어오자 법정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강지연 씨의 이혼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출석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증인은 박순자였다. 심판님, 지연은 결혼한 뒤부터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하고 직장에만 몰두했어요. 유산한 뒤에는 더욱 심했어. 동욱을 외면하고 반박하겠습니다. 이종호 변호사가 일어섰다. 박순자 씨, 강 대표님의 가사 처리 일지와 청소비 영수증을 보시겠어요? 매일 5시에 기상하여 가사를 처리하고 9시에 스튜디오에 출근하셨습니다. 반대로 당신은 지난 5년간 가사비 한 푼도 내지 않으셨고 매일 틱톡만 보고 계셨죠. 박순자는 증거를 보고 말을 잇지 못했다. 다음 증인은 김민주였다. 심판님, 언니는 나에게 명품을 사주지 않아서 화를 냈어. 그래서 갑자기 카드를 정지시켰어. 그럼 김민주 씨, 지난 1년간 강 대표님의 카드로 지불한 성형수술비 1,200만 원은 무엇인가요? 이종호 변호사는 성형외과 영수증을 제시했다. 이 돈은 강 대표님의 스튜디오 수익이었고 당신은 이를 생활비라고 속여 사용했습니다. 이는 사기 혐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민주의 얼굴이 붉어지고 눈물이 났지만 반박할 말은 없었다. 심판님은 증거를 살펴보며 진지한 표정을 짓고 노트에 적었다. 동욱이 증인석에 앉았을 때 법정이 조금 떨렸다. 심판님, 저는 스튜디오 초창기 때 300만 원을 투자했고 매일 업무를 도왔어요. 하지만 지연은 저의 기여를 무시하고 이혼을 요구했어요. 300만 원 투자는 언제인가요? 그리고 어떤 업무를 도왔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심판님의 질문에 동욱이 입을 떼지 못했다. 이종호 변호사는 스튜디오 설립 당시의 계좌 기록을 제시했다. 2018년 3월 15일 김동욱 씨는 300만 원을 입금했지만 일주 후에 다시 인출했습니다. 이는 투자가 아니라 김씨 입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동욱 씨는 업무 시간에 주로 카페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법정 문이 열렸고 한 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동욱의 이전 직원이었다. 심판님, 저는 김동욱 씨가 업무 시간에 정하은 씨와 만나는 걸 여러 번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회사 카드로 데이트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는 카페 영수증과 자신의 근무 기록을 제시했다. 이 영수증은 저가 직접 받았고 회사 카드로 결제된 걸 확인했습니다. 동욱은 놀란 채 거짓말이야. 너는 해고돼서 복수하는 거야. 라고 외쳤지만
심판님은 그를 가라앉히는 손짓을 했다. 나는 증인석에 앉았을 때 심판님의 눈에는 질문보다는 이해가 담겨 있었다. 강지연 씨, 이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심판님, 저는 5년간 이 가족에게 모든 걸 주었습니다. 돈, 시간, 관용. 하지만 그들은 저의 돈으로 새 가족을 만들고 저를 배신했어요. 가장 아픈 건 저가 유산했을 때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가족이라는 건 서로의 관용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런 걸 몰랐습니다. 나는 미리 준비한 유산 당시의 병원 기록과 동욱의 골프장 출입 기록을 제시했다. 이 기록은 모든 걸 증명합니다. 신문이 끝나고 법원을 나갈 때 동욱이 나를 붙잡았다. 지연, 우리는 합의하자. 돈은 조금 줄여주고 이혼 사실을 조용히 해주면 합의할 건 없어, 동욱아. 나는 그의 손을 떼었다. 내가 저지른 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저의 노동 성과를 빼앗은 범죄예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면 돼. 그때 이종호 변호사가 다가왔다. 대표님, 심판님의 반응 보면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김동욱 측의 증인들이 진술에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력이 거의 없어졌어요. 판결이 나는 날, 법원 로비는 기자들로 더욱 붐볐다. 나는 이수진과 함께 앞자리에 앉아 차분히 기다렸다. 대표님, 오늘 스튜디오에 전화가 계속 와요.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수진이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이 나고 나서 처리해라고 말했다. 그때 동욱과 박순자, 김민주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들어왔고 서로 눈치를 보며 말도 못했다. 심판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을 때 법정은 죽은 듯 조용했다. 강지연 씨의 이혼 청구를 인정한다. 김동욱 씨의 배신 행위가 이혼의 주요 원인에 해당하며 강지연 씨에게 정당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한다. 심판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재산 분할에 관하여 주거용 집은 강지연 씨의 개인 재산으로 인정하며 김동욱 씨는 모든 개인 물건을 일주일 안에 이전해야 한다. 부당이득 반환액은 2억 3천만 원으로 확정하며 김동욱 씨는 3개월 내에 전액 지불해야 한다. 박순자는 판결문을 듣자마자 소리내서 울었다. 이건 불공평해. 그 집은 동욱이 결혼했다는 명목으로 살았잖아. 사업자 등록증과 부동산 등기부에 모두 강지연 씨의 이름이 적혀 있으며 구매 금액도 강지연 씨의 개인 자금으로 확인되었다. 심판님의 말에 박순자의 울음이 갑자기 멎었다. 김민주는 우리도 살 곳이 없어. 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동욱은 기절할 것 같아 하며 의자에 기대 누웠다. 법원을 나갈 때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강 대표님, 이 판결에 대해 어떤 느낌인가요? 앞으로의 계획은 있으신가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판결은 단순히 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노력을 인정받는 모든 여성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 경험을 통해 다른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이수진이 준비한 스튜디오의 새로운 프로젝트 포스터를 기자들에게 나눠줬다. 이 여성 디자이너 지원 프로그램이 그 첫걸음입니다. 동욱은 기자들 사이를 밀고 나와 나를 붙잡았다. 지연, 너 정말 이럴 거야? 우리는 5해 동안 함께 살았잖아. 동욱아, 5해 동안 너는 제 돈으로 살았어. 이제는 너의 노력으로 살아야 해. 나는 그의 손을 떼고 이종호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변호사는 경찰관에게 이야기를 나눴고 경찰관은 동욱을 가라앉히는 모습을 보였다. 김동욱 씨,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지만 현재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냐 합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동욱의 물건이 놓여있던 방을 정리했다. 옷장 안에는 그의 양복들이 가득했고
책상 위에는 우리의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다. 나는 사진을 탁자에 놓고 이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수진, 청소업체를 불러줘. 동욱의 물건은 박스에 담아 경찰서에 맡겨달라. 그들이 와서 받아가게 해.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스튜디오 직원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다. 팀장 박민주는 축하 샴페인을 내밀며 말했다. 대표님, 이제 스튜디오의 명성이 더욱 높아졌어요. 오늘 하루 동안 협력 제안이 10건 넘게 들어왔어요. 그건 모두 우리 팀의 노력이야. 나는 직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여성 디자이너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할 거고 각자 담당할 프로젝트를 분배할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할 거다. 동욱은 3일 후에 나의 집 앞에 왔지만 경비원이 그를 막았다. 그는 전화를 걸어 지연, 나의 물건을 주고 싶어. 협의하자. 라고 외쳤지만 나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이종호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김동욱 씨가 물건을 찾아오면 법원에 이전 명령서를 보여주고 경찰관의 동반하에 물건을 인도해줘. 어떤 협의도 거부한다. 변호사는 즉시 회신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안심하세요. 미국에 있는 김민수는 강제 매각 통지서를 받고 나서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제 차를 가져가지 마. 이 차는 제 꿈이었어. 민수아, 이 차는 제 돈으로 산 것이고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일주일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강제로 매각할 거다. 나는 그의 울음소리를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수진이 보고해준 바에 따르면 김민수는 차를 매각한 뒤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다. 한 주 후, 나는 집을 완전히 정리했다. 동욱의 물건은 모두 경찰서를 통해 인도되었고 방은 새로운 인테리어로 단장했다. 거실 벽에는 제가 최근 받은 디자인 상장이 걸렸고 그 아래에는 여성의 힘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프레임이 놓여 있었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이종호 변호사의 전화였다. 대표님, 김동욱 씨가 부당이득 반환액을 500만 원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못 낸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폭력 협박 혐의에 대한 기소 결정이 나왔어요. 기소됐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스튜디오 앞에는 여성 디자이너 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다. 이 변호사, 법적 절차를 마치면 돼. 그가 지불하지 않는 금액은 법원에서 강제 집행할 거고 기소된 혐의는 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니까. 나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다. 첫 번째 참가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강 대표님, 저도 가정을 떠나고 싶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용기가 필요 없어. 함께 할 거니까. 그녀의 이름은 김효린, 28살의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남편이 저의 디자인 수익을 모두 자신의 계좌에 넣고 가정 경제는 남자가 책임져라고 말했어요. 지난해 저는 아이를 잃었는데 그때도 그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어. 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눈물은 손가락 사이로 새 나왔다. 나는 이수진에게 신호를 보냈고 이수진은 준비한 가계부 관리 가이드와 법률 상담 예약표를 효린에게 건네주었다. 효린아, 제가 처음 했던 실수는 가족의 재산과 스튜디오의 재산을 분리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다. 스튜디오의 별도 계좌와 개인 계좌, 그리고 매달의 지출 기록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었다. 이렇게 분리하면 누가 어떤 돈을 쓰는지 명확히 알 수 있고 법적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어. 너의 디자인 수익은 너의 개인 재산이니 이제부터 별도 계좌에 관리해. 그때 이종호 변호사가 급히 들어왔다. 대표님, 김동욱 씨가 강제 집행을 피하려고
개인 재산을 친척에게 이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미리 그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행위는 불법입니다. 변호사는 관련 문서를 보여줬다. 경찰이 이미 그 친척의 집을 방문했고 재산 이전 계약을 취소시켰어요. 김동욱 씨는 이제 재산을 숨길 곳이 없습니다. 동욱은 그날 저녁 경찰서에 출석해야 했다. 저는 정말 돈이 없어.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모든 계좌가 동결됐어. 그는 경찰관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경찰관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2억 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가지고 명품과 여행을 즐겼습니다.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동욱의 친척은 나는 그냥 동욱이 물건을 맡겨달라고 해서 받았어. 알지 못했어. 라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돌아온 김민수는 갈등에 빠졌다. 어머니, 저는 대학을 다 못 끝냈어. 이제 어떡해요? 박순자는 빈방에서 울며 동욱이 그렇게 못나서 이렇게 된 거야. 지연이 그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라고 외쳤다. 민수는 인터넷에서 취업 정보를 찾았지만 모든 회사가 그의 이름을 검색하면 부당이득, 신용 파멸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 걸 발견했다. 어머니, 저는 지금 아르바이트도 못 구해. 김민주는 강남의 백화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다. 지난해 명품 가방을 안고 거닐던 그녀는 이제 손님들의 명품 가방을 싣고 닦아야 했다. 이 가방 좀 조심히 닦아. 값비싼 거야. 한 손님의 소리에 민주는 눈물을 참았다. 그때 그 손님의 핸드폰 화면에 나의 인터뷰가 나왔고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강지연 대표님의 전 시누이 아니야? 라는 속삭임이 들렸다. 민주는 갑자기 울며 퇴근 신청을 냈다. 스튜디오에서 효린과 함께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었다. 대표님, 이 색감 어떠신가요? 이전에는 남편이 여자다운 색을 쓰라고 말해서 항상 분홍색만 썼는데 이제는 자신의 색을 쓸 수 있네요. 효린의 디자인은 강렬한 빨간색과 차가운 파란색이 섞여 있었고 그 안에는 자유라는 글씨가 숨겨져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며 이 디자인은 다음 주에 진행되는 디자인 전시회에 출품해. 제가 후원해 줄게. 동욱은